상트페테르부르크의 겨울은 춥습니다.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추위 속에서도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하지만 알리나에게 정말 추웠던 건 날씨가 아니었습니다. 25살 알리나. 그녀는 사랑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던 사람이었죠. 첫 번째 남자친구는 데이트 중에도 휴대폰만 봤습니다. 알리나가 말을 걸면 시끄러워라는 한마디. 영화관에 가자고 하면 남자가 보고 싶은 걸 봐야지라며 액션 영화만 골랐죠. 러시아 남자는 원래 그래. 엄마의 말이었습니다. 두 번째 남자친구는 더 심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취소시켰고 알리나가 늦으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자기 약속은 항상 우선이었죠. 어느 날 알리나가 나도 힘들어라고 말하자 그가 내뱉은 말. 여자가 남자한테 맞서? 예의가 없네. 그날 밤 알리나는 혼자 울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의 연애도 비슷했습니다. 폭언, 무시, 일방적인 요구. 남자는 강해야 하고 여자는 참아야 한다는 분위기. 데이트 폭력도 심심치 않게 들려왔죠. 유리야, 나 이제 연애 안 할래. 친구 유리아에게 털어놓던 어느 날 저녁. 보드카 잔을 기울이며 알리나는 말했습니다. 사랑이 이렇게 아픈 거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아. 25살에 이미 사랑을 포기한 여자. 그녀의 눈빛은 그녀의 나이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네바강은 얼어붙어 있었고 알리나의 마음도 그렇게 얼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남자가 다 똑같은 건 아닐 텐데 유리아의 위로도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몇 달 후 작은 유튜브 영상 하나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얼어붙은 마음이 녹기 시작할 거라는 걸. 그날도 알리나는 지쳐 있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그녀는 소파에 몸을 던졌죠. 텔레비전을 켜기도 귀찮아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그녀에게 추천한 영상 하나. 한국 드라마 명장면 모음. 무심코 클릭했습니다. 별 기대 없이요. 그런데 화면 속 남자 주인공이 비를 맞으며 서 있는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우산을 조심스럽게 여자 쪽으로 기울이며 물었죠.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강요가 아닌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리나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이게 뭐지?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남자 주인공은 여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고 여자가 거절하자 바로 손을 꺼뒀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그랬나요? 남자가 사과했습니다. 여자에게 자연스럽게. 알리나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연기인가? 아니면 실제로 이런 남자들이 있는 건가? 그녀는 댓글창을 내렸습니다. 한국 남자들 진짜 이렇게 배려심 있어요? 제 남편이 그래요. 한국에서 5년 살고 있는데 진짜 다릅니다. 존중의 문화예요. 러시아에서 왔는데 한국 와서 연애관념이 바뀌었어요. 알리나는 침을 삼켰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한국 드라마를 찾아봤죠. 남자 주인공들은 여자의 의견을 물었고 배려했고 존중했습니다. 혹시 진짜일까? 다음 날 점심시간 유리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리아, 너 한국 드라마 봐? 가끔. 왜? 거기 나오는 남자들. 진짜 그럴까? 유리아가 웃었습니다. 알리나, 그건 드라마야. 현실은 달라. 하지만 알리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한국 문화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존댓말 문화, 배려의 일상, 여성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의 후기를 읽었죠. 한국 남자들은 데이트할 때 항상 여자 의견을 먼저 물어봐요. 문 앞에서 자연스럽게 길을 양보해주는 문화가 있어요. 소리 지르거나 화내는 걸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는 문화예요.
알리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런 곳이 정말 존재하는구나. 그녀는 몰랐습니다. 사랑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배려가 당연할 수 있다는 것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알리나는 중얼거렸습니다. 한번 가보고 싶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 작은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얼어붙었던 그녀의 마음 한가운데서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4월 15일, 알리나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미소를 지으며 길을 안내해줬고, 누군가 짐을 부딪혔을 때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미안하다고 말 안 해. 러시아에서라면 그냥 지나갔을 일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운전기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온도 괜찮으세요? 덥거나 춥진 않으세요? 알리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택시 기사가 손님의 편안함을 묻다니. 아, 네. 괜찮아요.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여행이세요? 러시아에서 왔어요. 오, 먼 곳에서 오셨네요. 서울 처음이시죠? 좋은 추억 많이 만드세요.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알리나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명동에 도착한 첫날 오후. 거리를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알리나가 지갑을 떨어뜨렸죠. 뒤에서 걷던 한 남성이 재빨리 주워 건넸습니다. 떨어뜨리셨어요? 그는 지갑을 건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자기 갈 길을 갔죠. 보상도 연락처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와준 거구나. 알리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자리가 없었죠. 알리나가 주변을 두리번거리자 창가에 앉아있던 한 남성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저는 이제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아직 커피가 반이나 남아 있었는데도 말이죠. 정말 괜찮아요? 네, 편하게 앉으세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알리나는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죠. 눈물이 났습니다. 이유 없는 친절, 대가를 바라지 않는 배려, 당연하게 이뤄지는 존중. 이게 진짜였구나. 화면으로만 보던 그 세계가 진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하철을 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죠. 하지만 아무도 밀치지 않았습니다. 서로 양보했고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한 젊은 남성이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칭찬받기를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계산을 하려는데 지갑에서 동전이 쏟아졌습니다. 알리나는 당황해서 주우려고 몸을 숙였죠. 점원이 먼저 나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는 무릎을 꿇고 함께 동전을 주워줬습니다. 귀찮은 기색 없이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알리나는 그날 밤 유리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유리아, 여기 진짜 다르다. 드라마가 아니야. 이게 일상이야. 남자들이 정말 배려하고 존중해. 강요하지 않아. 소리 지르지 않아. 그냥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 나 여기서 살고 싶어.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알리나의 얼어붙었던 마음도 그렇게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알리나는 북촌 한옥마을을 찾았습니다. 전통 한옥들이 줄지어 서 있는 골목길.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복잡했죠. 지도를 보며 길을 찾던 알리나는 결국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영어로 된 지도 앱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실례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세요?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알리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른 전후로 보이는 한국 남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캐주얼 차림에 부드러운 미소를 띤 얼굴. 민재였습니다. 아, 네. 저 이 한옥 찾고 있는데. 알리나가 지도를 보여주자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여기요. 제가 마침 그쪽 방향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안내해 드릴까요? 정말요? 괜찮으세요? 물론이죠. 이쪽으로 오세요. 민재는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하지만 알리나보다 앞서지 않았죠. 항상 반걸음 옆에서 그녀의 속도에 맞춰 걸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오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억양이 조금 들려서요. 서울은 처음이시죠? 네, 며칠 전에 왔어요. 어떠세요? 서울은? 민재의 질문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눈빛이었죠. 알리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놀라웠어요.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고 배려심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느껴주시니 감사하네요. 민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한옥골목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재는 회사원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이 근처를 산책한다고 했죠. 그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설명해 줬습니다. 하지만 가르치듯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듯 존중하듯 대화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한옥은 100년이 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사람이 살고 있죠. 와, 정말요? 네. 한국 사람들은 전통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현대적으로 살아가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거죠. 알리나는 그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민재가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혹시 배고프시지 않으세요? 제가 아는 한 식당이 있는데 정말 맛있어요. 그는 덧붙였습니다. 물론 괜찮으시다면요. 시간 되시면 추천해드리고 싶어서요. 혼자 가셔도 되고 제가 안내해드려도 되고 선택권을 줬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알리나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함께 가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민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식당으로 가는 길 계단을 내려가야 했습니다. 민재는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말했죠. 계단이 가파른데 필요하시면 잡으세요. 아니면 괜찮으시면 천천히 내려가시면 돼요. 다시 한번 선택권이었습니다. 알리나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식당에 도착해서도 민재는 달랐습니다.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추천해드릴 수도 있고 직접 고르셔도 돼요. 추천해주세요. 비빔밥 어떠세요? 한국의 대표 음식이고 처음 드시기에 부담 없어요. 하지만 매운 걸 못 드시면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는 알리나의 취향을 물었습니다. 자기 기준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민재는 비빔밥 비비는 법을 친절히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먼저 맛보라고 권했죠. 먼저 드셔보세요. 입맛에 안 맞으면 다른 거 시켜드릴게요.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요. 알리나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민재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였습니다. 민재가 자연스럽게 계산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했죠. 제가 초대한 거니까 제가 낼게요. 다음에 한국 음식 더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물론 괜찮으시다면요. 다음에도 만날 수 있을까요? 알리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재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저야 영광이죠. 연락처 교환해도 될까요? 물론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알리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알리나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민재의 연락처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사랑의 시작일까? 두근거렸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설레는 마음이 행복했습니다. 민재와의 첫 만남 이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알리나는 그 일주일 동안 새로운 세상을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 데이트 날, 민재가 물었습니다. 오늘 뭐 하고 싶으세요? 알리나는 멈칫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남자가 정했습니다.
어디 갈지, 뭘 먹을지, 언제 헤어질지. 여자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죠. 저요? 네, 당연하죠. 알리나 씨가 하고 싶은 거 해야죠. 민재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강 가보고 싶어요. 좋아요. 한강 정말 좋죠. 치킨도 먹어보실래요? 한국의 치맥 문화 꼭 경험해 보셔야 해요. 치맥이요? 치킨과 맥주요. 하지만 맥주 안 드시면 음료수도 괜찮고요. 또 선택권이었습니다. 한강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돗자리를 깔고 앉았죠. 민재는 치킨을 펼쳐놓으며 물었습니다. 매운 거 괜찮으세요? 아니면 순한 걸로 먹을까요? 순한 걸로요. 알겠어요. 그리고 춥지 않으세요? 제 재킷 드릴까요? 실제로 조금 쌀쌀했습니다. 알리나가 말하기도 전에 민재가 먼저 알아챘죠. 괜찮아요? 아니에요, 가져가세요. 저는 안 추워요. 민재는 재킷을 벗어 알리나의 어깨에 걸쳐줬습니다. 그 순간 알리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그러세요? 혹시 제가 실례했나요? 민재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처음이라서요. 처음이요? 이렇게 배려받는 게 처음이에요. 알리나가 고백했습니다. 민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알리나 씨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날 밤 알리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사랑은 지배가 아니라는 것을. 사랑은 강요가 아니라 존중이라는 것을. 두 번째 데이트. 민재는 전시회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제가 미술 좋아하는데 알리나 씨도 관심 있으실까 해서요. 물론 싫으시면 다른 데 가도 돼요. 좋아요. 가보고 싶어요. 전시회를 둘러보는 동안 민재는 알리나의 속도에 맞췄습니다. 알리나가 한 작품 앞에서 오래 머물면 민재도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죠. 이 그림 어떠세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슬퍼 보여요. 하지만 아름다워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알리나 씨 감성이 깊으시네요. 민재는 알리나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자기 의견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전시회를 나와 카페에 앉았을 때였습니다. 민재 씨. 네. 한국 남자들은 다 이래요? 알리나의 질문에 민재가 웃었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냥 당연한 걸 하는 것뿐인데요. 당연한 거요? 네. 같이 있는 사람이 편하고 행복해야 저도 행복하거든요. 그게 사랑 아닐까요? 알리나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같이 있는 사람이 편하고 행복해야 저도 행복하다. 러시아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세 번째 데이트 날 비가 내렸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한 알리나는 우산이 없었습니다. 민재가 달려왔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죄송해요. 제가 조금 늦었네요. 민재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겨우 5분 늦었는데도. 괜찮아요? 저도 방금 왔어요. 우산 없으세요? 같이 쓸까요? 민재가 우산을 펼쳤습니다. 걸어가면서 알리나는 깨달았습니다. 우산이 자기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민재의 왼쪽 어깨가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재 씨, 어깨 젖었어요. 아, 괜찮아요. 알리나 씨만 안 젖으면 돼요. 알리나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러세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민재 씨는 왜 이렇게 저를 배려해 주세요? 배려가 아니라 당신이 소중하니까요. 민재의 대답이었습니다. 그 순간 알리나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배려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라는 것을. 존중이 형식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을. 그날 밤 알리나는 유리아에게 전화했습니다. 유리아, 나 사랑에 빠진 것 같아. 진짜? 누구? 한국 남자. 민재라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인데? 알리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는 사람이야.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서울은 온통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알리나가 한국에 온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재는 특별한 곳에 가자고 했습니다. 오늘 남산타워 가실래요? 야경이 정말 아름다워요. 좋아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알리나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었죠.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펼쳐졌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와! 알리나는 말을 잃었습니다. 민재가 옆에 서서 함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리나 씨. 네. 지난 8개월. 정말 행복했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요, 민재 씨. 알리나 씨를 만나면서 제가 더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알리나 씨는 저를 성장하게 해줬어요. 알리나는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알리나 씨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리나 씨를 존중하니까 일방적으로 제 마음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어요. 알리나 씨는 저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의향이 있으신가요? 청혼이 아니었습니다. 의향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강요가 아닌 존중이었습니다. 알리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재 씨, 괜찮아요? 바로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충분히 고민하시고 알리나 씨가 원하시면. 네. 알리나가 민재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네. 네. 함께하고 싶어요. 알리나는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러시아에서 사랑을 포기했어요. 사랑은 아프고 힘들고 외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민재 씨를 만나고 알게 됐어요. 사랑은 존중이라는 걸, 배려라는 걸, 함께 행복해지는 거라는 걸. 민재는 조용히 알리나의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소중하다고 느꼈어요. 한 명의 사람으로 존중받는다고 느꼈어요. 알리나가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재 씨는 제게 사랑을 다시 가르쳐 줬어요. 아니, 진짜 사랑이 뭔지 처음으로 가르쳐 줬어요. 알리나 씨, 저도 민재 씨와 함께 미래를 만들고 싶어요. 여기 한국에서 민재 씨와 함께요. 민재가 알리나를 꼭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축복하듯 반짝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알리나 씨. 제가 더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민재 씨도 행복해야 해요. 우리 둘 다 행복해야 해요. 알리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둘 다 함께. 그날 밤 알리나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해요. 뭐, 누구랑? 한국 사람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행복하니? 네, 엄마. 정말 행복해요. 그럼 됐다.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돼. 전화를 끊고 알리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구 반대편까지 와서 진짜 사랑을 찾았다. 더 이상 얼어붙은 마음이 아니다. 이제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25살에 사랑을 포기했던 여자. 26살에 다시 사랑을 믿게 된 여자. 알리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존중과 배려의 나라에서, 진짜 사랑과 함께. 알리나의 인스타그램은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회색빛 상트페테르부르크 풍경뿐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강 데이트 사진, 민재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남산타워 야경, 행복한 셀카들. 그리고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아침, 알리나가 올린 사진 한 장. 민재와 손을 꼭 잡고 있는 사진.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사랑을 다시 배웠습니다. 한국에서
댓글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결혼해? 진짜? 한국 남자랑? 와. 알리나 표정 완전 달라졌다. 눈빛이 살아있어. 예전엔 죽어 있었는데. 그리고 유리아의 전화가 왔습니다. 알리나, 진짜야? 정말 결혼하는 거야? 유리아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응, 유리아. 진짜야. 미쳤다. 축하해. 근데 알리나, 진짜 궁금한 게 있어. 뭔데? 한국 남자들. 다 그래. 내가 말한 대로. 알리나는 웃었습니다. 응. 내가 8개월 동안 본 건 이게 문화야. 개인이 아니라. 전화기 너머로 유리아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한국 가보고 싶다. 와봐. 인생 바뀔걸? 알리나, 부탁 하나만 할게. 유리아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뭔데? 나도 한국 남자 소개해 줄 수 있어? 알리나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질문이었으니까요. 유리아, 와봐. 직접 와서 경험해봐. 말로는 설명이 안 돼. 그날 이후 알리나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대학 동창 아나스타샤. 알리나 SNS 봤어. 완전 부러워 죽겠다. 한국 어때? 진짜 드라마처럼. 드라마보다 나아. 실제로 사니까. 나도 한국 남자 만나보고 싶어. 직장 동료 카티야. 알리나, 축하해. 근데 솔직히 물어볼게. 한국 남자들 정말 폭력 안 써? 소리 안 질러? 응. 여기선 그게 부끄러운 거래. 배려하는 게 당연한 거고. 세상에. 그런 곳이 있구나. 고등학교 친구 달이야. 알리나. 나 다음 달에 한국 여행 가려고 항공권 끊었어. 너 도와줄 수 있지? 진짜? 와라. 안내해 줄게. 그리고 혹시 좋은 남자 있으면 소개도. 알리나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일주일 후 알리나는 러시아 친구들을 위한 단톡방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한국에서 새로운 삶 찾기. 20명이 넘는 친구들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러시아에서 연애로 상처받은 친구들이었죠. 언니들, 진짜 한국 다르대. 알리나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 나 한국어 배우기 시작했어. 단톡방은 매일 뜨거웠습니다. 유리아가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나 항공권 끊었어. 2월에 서울 간다. 다른 친구들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나도 3월에. 나는 여름휴가 때. 알리나, 우리 다 안내해줘야 해. 알리나는 민재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재 씨, 제 친구들이 한국에 오고 싶대요. 다들 한국 남자 만나보고 싶어 해요. 민재가 웃었습니다. 제 친구들한테 물어볼게요. 좋은 사람들 많아요? 정말요? 물론이죠. 좋은 인연 만드는 거 도와주고 싶어요. 그날 저녁 알리나는 SNS에 긴 글을 올렸습니다. 친구들에게. 나는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나는 처음으로 존중받는다는 게 뭔지 알았습니다. 배려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은 지배가 아니라 동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러시아에서 우리는 남자는 원래 그래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세상에는 다른 방식이 존재합니다. 존중하는 남자들이 존재합니다.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넓습니다. 서울에서 알리나. 이 글은 3일 만에 5만 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러시아 여성들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읽다가 울었어요. 나도 용기 내볼게요. 한국 가고 싶어요. 알리나, 당신이 우리에게 희망을 줬어요. 알리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행복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수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 희망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민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알리나 씨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네요. 아니에요. 한국이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알리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민재 씨 같은 사람들이요.
2025년 10월 서울. 알리나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민재와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났죠. 작은 아파트지만 사랑이 가득한 집입니다. 어느 가을 오후 알리나는 유튜브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여성이 본 한국 남성의 매력이라는 주제였죠. 카메라 앞에 앉은 알리나.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알리나입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왔고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죠. 한국 남자들 정말 다르냐고. 알리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다릅니다. 첫 번째, 존중입니다. 한국 남자들은 여자를 한 명의 인간으로 대합니다. 소유물이 아니라 동반자로 대해요. 데이트할 때 항상 물어봐요. 뭐 하고 싶어요? 어디 가고 싶어요? 이거 괜찮으세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알리나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제 의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 선택이 존중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배려입니다. 한국 남자들의 배려는 형식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비 올 때 우산을 자기 쪽으로 기울이고 추울 때 재킷을 벗어주고 계단에서 손을 내밀어주고 이 모든 게 자연스러워요. 과시가 아니라 당연한 일상이에요. 알리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제 남편 민재는 항상 말해요. 당신이 편해야 나도 편해라고. 이게 사랑 아닐까요? 세 번째, 감정 조절입니다. 한국에서 1년 넘게 살면서 길거리에서 소리 지르는 남자를 본 적이 없어요. 폭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기선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어른답지 못한 행동으로 여겨져요. 대화로 해결해요. 존중하면서요. 알리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러시아에서 사랑을 포기했었어요. 소리와 무시, 일방적인 요구만 있는 연애에 지쳤거든요. 하지만 한국에 와서 사랑을 다시 배웠어요. 네 번째, 평등한 관계입니다. 한국 남자들은 파트너를 원해요. 지배할 대상이 아니라요. 민재는 집안일도 함께 해요. 이건 여자 일이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우리는 팀이에요. 함께 성장하는 팀. 알리나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가 왜 이 인터뷰를 하는지 아세요? 전 세계 모든 여성들에게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배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행복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자는 원래 그래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아니에요. 남자는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존중하는 남자들이 존재해요. 배려하는 문화가 존재해요. 저는 한국에서 그걸 발견했어요. 알리나가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 한국 남자들도 완벽하진 않아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문화는 다릅니다. 존중과 배려가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그게 일상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한국 남자들의 매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알리나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당신을 사람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진짜 사람으로요. 카메라가 꺼졌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가 퇴근했습니다. 어떻게 됐어? 잘 됐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민재가 알리나를 안아줬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도 더 나은 사람이 됐어요. 민재 씨는 원래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니에요. 당신을 만나면서 배웠어요. 사랑이 뭔지.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저녁 하늘이 노을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알리나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구 반대편까지 와서 진짜 사랑을 찾았다. 그리고 나는 행복하다. 진심으로. 그녀의 인스타그램 마지막 게시물이었습니다. 사랑은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배려로 깊어집니다. 그리고 함께 행복해지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당신도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서울에서 행복한 알리나.